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파 제조 혁신 실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조 혁신 본주별 추진 실무 관련한 장치산업형 TPM 자주보전 추진 실무 17번째입니다. 제5스텝은 장치형에서는 프로세스 총점이라고 합니다. 제5스텝 활동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공정의 계층구조 및 총점검 활동 구분입니다. 이 공정은 몇 개의 세부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부 공정은 또 몇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단위 설비입니다. 컴포넌트를 단위 설비를 말합니다. 또 단위 설비는 몇 개의 조립품으로 구성됩니다. 보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립품은. 보기는 펌프나 밸브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기는 또 몇 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펌프다 하는 경우도 뭐 베어링이다, 샤프트다, 임펠러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부품들이 조립돼서 조립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 조립품과 부품 레벨 이 부분은 또 설비 총점검에서 주 대상입니다. 설비 총점검 또는 기기 총점검. 용어를 가공용에서는 이게 설비 총점검이라고 장치형에서는 이제 기기 총점검이라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설비 총점검이라도 이제 기기 총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한데 용어를 그래 약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기계요소 구동, 윤활 공유압, 전기 개장으로 돼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4스텝이고 5스텝은 위에 이 부분입니다. 공정, 세부 공정, 단위 설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프로세스 총점검 대상으로서 공정과 세부 공정, 단위 설비 대상으로 총점검 진행하는 것이 이제 공정 총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5스텝 활동의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로세스에 강한 전문 운전원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제1레벨은 프로세스의 성능,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 프로세스를 올바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1레벨이고 2레벨은 다루는 처리 물의 물성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올바른 조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3레벨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4레벨은 제3레벨 두 번째입니다.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되고 제4레벨은 첫째, 이상 현상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이상을 올바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정기 개방 점검이나 부품 교환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4레벨입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갈수록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높아지는 것으로 됩니다. 제5스텝 활동 기본 개념으로서 제5스텝 프로세스 총점검의 개요도를 또 5-1스텝, 5-2스텝, 5-3스텝으로 통상 3개 스텝을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5-1스텝은 운전조작 매뉴얼 작성, 성능 기능 레슨 시트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전달 OJT 이를 운전조작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전달 OJT를 하는데 스태프가 리더나 멤버 대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합니다. 성능 레슨 시트도 전달 교육이 바탕인데 스태프가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가 멤버한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착은 이제 실기 테스트와 또 개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웃풋은 올바른 운전 조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2스텝은 그 올바른 조정 조절인데 조정 조절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조정은 손으로 세팅하는 것을 말하고 조절은 자동으로 컨트롤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화학공학 기초 교육과목 추출. 화학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장치 그 특유에 있는 뭐 철강 회사면 그 금속
뭐 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조절 포인트 추출이고 조정조절 매뉴얼 작성, 그 다음에 화학공학 기초 교육과목 추출로서 레슨 시트 작성 등을 통해서 전달 OJT가 되도록 합니다. 스태프가 리더 대상으로 교육하고 리더가 멤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전달 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레슨 시트에 대해서 전달 교육인데 스태프가 리더 대상으로 리더는 또 멤버 대상으로 전달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 조절과 화공학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5-2 스텝의 목적은 뭐냐, 올바른 조정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3 스텝은 올바른 이상 조치인데 중대사고 부위의 예측 적출과 정기점검 교체 구분을 명확화를 하는 것인데, 중대사고 부위의 예측 적출은 이상 징조와 현상 매뉴얼 작성이 되고, 정기점검 교체는 정기점검 교체 매뉴얼 작성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스태프가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가 멤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조기 발견이 될 수 있고, 이상 응급 조치가 될 수 있고, 이상 간파 조치가 될 수 있고, 기준과 계획을 확실하게 아는 이런 것이 됨으로 해서 올바른 이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프로세스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제5스텝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형 자주보전 제5스텝 프로세스 총점검의 전개 방향입니다. 프로세스 총점검 장치의 목적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건 컨설팅 다 했던 사례입니다. 프로세스에 강한 오퍼레이터 육성하고, 안정운전이 가동될 수 있는 공정 구축하고, 사람 작업이 적은 공정 구축하자가 되는데, 이 이제 구분은 5-1, 5-2, 5-3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올바른 운전 조절, 올바른 조정 조절, 올바른 이상 조치, 이 세 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프로세스 총점검에 대한 교육 훈련 과목과 교재 준비가 먼저 진행됩니다. 5-1, 5-2, 5-3 각 스텝별로 해당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공정의 기능 성능 철저한 이해, 조작상의 중요사항을 철저히 이해, 과거 프로세스 고장에 대한 발생 원인의 케이스 스타디, 화학공학 기초지식과 응용 교육, 분입체, 유체, 물성과 거동, 열공학의 이론과 응용, 그리고 건조, 분쇄, 분금, 저장, 혼합, 소상 등 이런 공정에 대한 이해 등을 할 수 있도록 총점검, 교육훈련 과목과 교재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프로세스 총점검 교육 실시입니다. 강사가 그룹 리더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하고, 불임조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불임조 리더가 또 오퍼레이터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하는 이 전달 교육을 강조합니다. 전달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알아야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전달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프로세스 총점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적출이 되도록 합니다. 5-1에서는 성능, 기능, 품질과의 관계상 문제점 추출과 개선 안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5-2에서는 조정과 수작업 내용과 공정, 품질 안정, 성역화의 저해 요인 추출, 개선안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5-3에서는 트러블, 휴먼 에러, 발생 원인과 재발 예방의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중대사고의 발생의 예측과 요인, 예방 조치의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개선 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5-1에서는 공정 변동의 발생 원인, 즉 막힘, 부차, 공급량 불안정, 계량 불안정, 단말 기기의 동작 불안정 등의 안정화 대책이 되도록 하고, 사람 작업의 삭감 대책이 되도록 합니다. 5-2에는 올바른 조정 조절인데, 발생원에 대한 규명과 대책, 성역화,
자동화, 순회점검의 자동화 등입니다. 성역화라는 것은 생자를 성이라 읽습니다. 성역화. 힘이 적게들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생자를 성이라 한다는 것 특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 조작 기준의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5-3에서는 셧다운 시의 점검 기준의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는 점검 기준이나 체크시트 등에 의한 철저한 이 장려와 불합리의 강력한 개선이 되도록 하고 개인 스킬의 평가와 팔로업 실시가 되도록 합니다. 추진 결과는 5-1에서는 올바른 운전과 조작이 되도록, 5-2는 추진 결과가 올바른 조정과 조절이 되도록, 조정은 손으로 세팅하는 걸 조정이라고 하고 조절은 자동 컨트롤 되는 걸 조절이라고 합니다. 5-3은 올바른 이상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추진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5-1 스텝 활동 1람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자주 보여준 제 5-1 스텝 올바른 운전 조작 활동 1람표입니다. 먼저 제 5 스텝 준비 활동이 돼야 됩니다. 제 5-1 스텝 프로세스 총점검 추진 매뉴얼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5-1 스텝 세부 추진 계획서 모델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스텝 개시 전에. 그 다음 5-1 스텝 프로세스 총점검에 대한 추진 매뉴얼 교육 수강이 되도록 합니다. 5-1 스텝 추진 매뉴얼에 의거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 5-1 스텝 프로세스 총점검 불임조별 실시 일정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5-1 스텝 계획서 모델을 참조해서 불임조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도록 합니다. 스텝 개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기준계획서 모델은 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이 모델을 내가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다 추진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일정 검토와 담당자를 확실하게 지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교육훈련 과목 추진입니다. 전공용 대상으로 하는데 프로세스 총점검용 카테고리라는 것이 범주라는 뜻입니다. 카테고리별 총점검 교육훈련 과목을 추출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설비 개통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분임조가 담당하는 에어리어 및 프로세스의 담당 설비에 대해서 취급 설명서나 운전 표준 등을 참조해서 스태프 지원하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5-1 스텝 올바른 운전 조작을 위해서는 총점검 교육훈련 교재가 첫째, 운전 및 취급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조 명칭 성능 및 기능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우측의 설비 매뉴얼에 있어서 요 스타 표시와 연계되는 내용이 1, 2입니다. 카테고리별 설비 매뉴얼은 다음 목차로 구성됩니다. 설비 매뉴얼은 6대 목차로 구성됩니다. 구조 명칭 기능 사양, 작동 원리, 조정 조절 포함입니다. 운전 및 취급 요령, 트러블 슈팅, 점검, 정비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것과 관계됩니다. 불임조의 담당 설비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A4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총점검 교육훈련 스케줄 작성입니다. 프로세스 총점검 세부 스텝별 교육훈련 스케줄 작성합니다.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총점검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운전 취급 매뉴얼 작성이 된 걸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구조 명칭 성능 및 기능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면 즉 현장 현물 현실에 대해서 OJT 교육이 되게 하고 전달 교육이 중시됩니다. 불임조장에서 불임조원으로 전달되는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훈련 실시 현황서를 준비하고
점검 정비 매뉴얼은 자주보전 가능 범위만 대상이 됩니다. 점검 정비는 이제 운전과 보전이 역할 분담되어서 준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사전에 공무 지원하에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점검 포인트 추출과 총점검 체크시트 작성입니다. 전공의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성능 기능 총점검 체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능 기능 총점검 체크시트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샘플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총점검 실시 및 개선입니다. 성능 기능 총점검 실시를 하고 체크시트 여기에서 실시를 하고 불합리가 나오면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성능 기능 총점검 체크 시트 여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활동판, 이것은 활동판 실적 업데이팅인데 활동판 지정 관리 자료 여기에서 기재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구분과 주요 활동 내용 진단과 추진 요령 기간으로 해가지고 정리된 것이 활동 일람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활동 내용 진단 요 왼쪽에 있는 요걸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됩니다. 추진 계획서 모델 여기까지 이 왼쪽 요 부분에 대한 왼쪽 이 방금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일치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활동 작성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작성을 할 대상이고 이건 실시할 대상입니다. 활동 계층으로서 직접 분임조 그 다음 일정 계획이 있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계획 단계. 실시 내역은 여기서 이제 실선을 긋고 끝나서 완자 적고 실시 일정 적고 완자 적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되고 팀장이 매달 5일경에 진단하면 이제 진단 까맣게 칠하고 여기 날짜 적고 진단 시트가 분임조에 빛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는 활동판에 확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전 5-1스텝 올바른 운전 조작 활동 방법입니다. 활동 방법은 활동 일람표가 여기까지가 활동 일람표입니다. 이 왼쪽 일람표에 대한 특기사항과 창조 남바가 있는 것이 활동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 5-1스텝 추진 매뉴얼 준비에 있어서는 실행 프로그램 일람표와 계획서와 진단 시트 요 세 개의 개발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매뉴얼 교육사항은 전달 교육이 중시되고 불임조장이 불임조원한테 전달하는 교육이 중시됩니다. 그 다음에 불임조별 실시일정 계획 수립은 5-1스텝 기본 추진 기간은 약 4개월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한 1년 반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4개월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별 교육훈련 과목 추출 이 부분은 프로세스 총점검용 카테고리별 교육훈련 과목 추출인데 설비 개통도 작성인데 설비 개통도는 시스템은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서브 시스템은 또 컴포넌트로 구성되고 컴포넌트는 조립품 보조기계로 구성되고 보조기계는 또 부품으로 구성되는 이 개통도로 해가지고 쫙 정리되도록 해서 파악하는 것이 설비 개통도입니다. 총점검 교육훈련 교재 준비에 있어가지고 운전 취급 매뉴얼과 구제명칭 기능 사양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총점검 포인트 추출과 연계해서 점검 실시 항목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강한 운전원 육성에는 보전 스태프가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5스텝에서의 프로세스 총점검에서는 교육훈련 교재 작성에 있어서 생산 부문의 관리자나 스태프가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팅 관계이기 때문에 공장 내 동일 설비는 한 개만 먼저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을 하고 그 모델로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한다 이 뜻입니다. 설비 매뉴얼은 추진 기간에 작성 가능한 중요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오다시스템 활동 방법인데 설비 매뉴얼 활용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기능 교육은 자주보전 4스텝의 기기 총점검을 통해서 보조장치 및 요소별 총점검 및 요령 기능을 이해한 후에 자주보전 5스텝 프로세스 총점검부터는
담당 제조 설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제조 설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설비에 강한 운전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5스텝부터의 담당 제조 설비, 즉 생산 설비, 환경 설비, 유틸리티 설비 중심의 설비 매뉴얼 개발 및 교육으로 기능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걸 제일제당, 삼성 제일제당 대상을 컨설팅 해가지고 이 설비 전 설비 대상으로 설비 매뉴얼을 6대 항목을 만들자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전 설비에 대해서 설비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 수립하에 각 스텝을 진행하면서 추진했습니다. 담당 설비용 매뉴얼은 좌지보진 분임조가 담당하고 있는 단위 설비에 대해 작성되는 것이고, 담당 설비 매뉴얼은 6대 목차로 해서 구성됩니다. 요소로서 첫째, 구조 명칭 사양 및 기능, 작동 원리, 운전 요령, 준비 스텝과 운전 스텝과 운전 휴지 전의 마무리 스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작성됩니다. 트러블 슈팅은 이상 현상 및 조치 방법이 되고, 점검은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은 구분으로 작성이 되도록 했고, 정비는 또 7대 항목으로 분해, 청소, 검사, 수리요금 교환, 조립, 설치 정도 검사, 시운전의 7대 항목으로 순서별로 작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매뉴얼에 이 6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비에 대해서 6개 항목 이걸만 알면 설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알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 매뉴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보전 5스텝부터 작성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제당에서 해보니까 3년 정도 되니까 전 설비에 대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연구개발, 개발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항에서 3항까지는 자주보전 분임제에서 작성을 하고, 4항에서 6항은 전문보전, 즉 정비팀에서 추가되어 작성되도록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면 좋습니다. 지정 스텝 기간 내 모델 활동을 한 후에 이후 스텝부터는 연도 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5스텝에서의 프로세스 총점검, 교육훈련, 교재 준비는 설비 매뉴얼 구성 요소와 상호 연계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1스텝에서의 성능 기능 OPL, 이것은 설비 매뉴얼의 구조 명칭 사양 기능과 대응됩니다. 5-1에서의 운전 조작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에서의 운전 조작 요령과 일치됩니다. 그 다음 5-2에서의 조정 조절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에서의 작동 원리와 대응되고, 작동 원리의 일부가 조정 조절입니다. 5-3에서의 이상 징후 현상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의 트러블 슈팅과 대응됩니다. 5-3에서의 개방 점검 교체 매뉴얼은 설비 매뉴얼의 점검 정비 매뉴얼과 정비 요령과 대응됩니다. 설비 매뉴얼 작성 방법입니다. 설비 매뉴얼 목적은 공정, 설비, 사고 방지, 보전 기술 축적, 직무 능력 향상, OJT 교재 활용, 개선 실행력 제고, TPM 전문 및 자주보전 노하우 집약화 등이 목적이고, 작성 방법은 설비 매뉴얼은 세부 공정을 구성하는 단위 설비를 기준해서 작성하되, 설비 매뉴얼의 6대 구성 요소에 대해 가지고 생산 부문과 공무 부문이 역할 분담되어서 작성한 후에 단위 설비 레벨로 전체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제 제일제당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기술팀이 있습니다. 기술팀 개발, 시험 설비. 기술팀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팀에 각종 엄청 연구개발 설비들이 많습니다. 기술팀에 개발 설비, 그 다음에 환경팀, 환경설비, 담당 설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소 전체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개발 설비, 환경 설비, 유틸리티 설비, 전 설비 대상으로 설비 매뉴얼을 다 작성했습니다. 설비 매뉴얼 구성 및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구조 명칭 사양 기능입니다. 이는 생산 부문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 명칭 사양 기능이 나오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도를 먼저 그린 후에 이의 명칭이나 사양 및 기능을 표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보조 기계별로 구조 명칭 사양 및 기능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 기계 즉 유니트별로 구조도를 그리고 명칭 사양 및 기능을 표 형태로 정리합니다. 작동 원리입니다. 이는 운전 부분에서 작성합니다. 설비 시스템 개요도 가공 프로도를 그린 후에 이에 의거해서 설비의 작동 원리를 조업 조건인 온도, 압력, 시간, 교반 속도, 배합비 등을 활용해서 가공물의 흐름 순서별로 설비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 원리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합니다. 운전 요령은 생산 부분에서 작성합니다. 준비 작업, 운전 취급과 종료 작업을 나누어 가지고 운전 요령과 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요약합니다. 준비 작업의 운전 요령은 밸브 개폐나 전원복귀, 예열, 에어퍼지, 에어를 발출하는 걸 에어퍼지라고 합니다. 설비 각 부분의 운전 조건 등 스위치 ON 하기 전의 확인사항을 기술합니다. 유의사항은 안전사고 방지에 중요하므로 공정 안전관리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운전 취급의 운전 요령은 먼저 정상 가동까지의 운전 순서를 나열한 후에 정상 가동 중에는 공정 감시사항, 온도, 압력, 진공도, 유량, 전류, 회전속도, 가공물의 흐름 상태,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유의사항은 특히 공정 조건이 정상으로 되기까지의 밸브 조작이나 설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종료 작업의 운전 요령은 전원 차단, 밸브 개폐, 드레인 배출 등 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합니다. 트러블 슈팅입니다. 이는 이상 현상 및 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공정 트러블 슈팅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 부문에서 작성합니다. 공정명과 세부 공정, 이상 현상, 원인, 대책으로 정리합니다. 이상 현상 여기에는 주로 막힌다든지 고착된다든지 퇴적, 누설, 쏟아짐, 뿜어나옴, 비산, 검침 등이 이상 현상의 예입니다. 그다음 설비 트러블 슈팅은 보전 부문에서 작성합니다. 보조 설비 V, 이상 현상, 원인 대책인데 설비 취급 설명서에 트러블 슈팅은 통상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여 발췌 정리하도록 합니다. 점검입니다. 생산, 공무, 역할 분담해서 각각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상 점검은 생산에서, 정기 점검은 보전에서 작성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상 점검은 점검 주기가 1개월 미만, 정기 점검은 점검 주기가 1개월 이상인데 일상 점검 중에서도 공무 부분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 부위와 점검 항목과 점검 기준, 수치화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치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준치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수치화 되도록 정리해야 되고, 점검 주기와 점검 방법, 표준 교환 주기인데 일상 점검 이 부분은 이제 개방하지 않고 상태 점검을 했을 때 교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품의 교환 주기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벨트 교체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6번째 정비입니다. 이는 공무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정비에는 먼저 순서로서 분해 전 안전 확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밸브